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계산문제 특강 마지막 우리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26은 우리가 적산법에 대한 내용이죠. 적산가액 구하는 내용인데, 자, 이 원가법에 대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가법은 항상 여러분들은 이 원가법에서 구한 가액이 적산가액 또는 적산가치인데, 이 대상 물건의 이 재조달 원가에 우리가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가 원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가, 이 누계액을 공제를 해주면 되는데, 이 수식은 상당히 또 우리 중요한 수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적산가액 구하는 건데, 다음과 같이 주어진 사항을 근거로 우리가 정액법에 의한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시오. 자, 단 재조달 원가를 구하기 위한 비용은 기준 시점에서의 비용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우선은 재조달 원가. 자,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 표준적 건설비에는 우선 직접 공사비, 그리고 간접 공사비, 그리고 우리가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도급에 준하에 처리하죠. 도급건설 기준 원칙이기 때문에 개발업자인 수급인에 있어서의 적정한 개발의 이윤 포함이 꼭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도급인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우리가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우리가 더해 줌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공사비는 10억 원이 되겠고, 간접 공사비는 2억 5천이 되겠죠. 예? 그리고 수급인의 적정 이유는 직접 공사비 10억의 10%, 10억의 10%니까 1억이 되겠고, 이 통상적 부대 비용은 직접 공사비 10억의 5%니까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다 합치니까 우리가 14억이 우리가 재조달 원가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준공연도가 우리가 2012년 10월 20일인데 우리 기준 시점 이게 2014년 10월 20일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기준 시점이 2년 지났는데, 이 기준 시점에서부터 이 경제적 내용연수 끝날 때까지 이 기간, 이 잔존 내용연수가 48년이 나와 있죠. 자, 여기 2년과 48년을 더해줬더니 이 경제적 내용연수는 몇 년? 50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정액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면 매년의 감가액. 자, 매년의 감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빼준 것을 이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잔존가치율, 장가율이라고도 하죠. 이 잔존가치율, 장가율은 이 재조달 원가에서 이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값이 지금 0%죠. 0%이기 때문에 잔존 가격은 제로가 되죠. 자, 그럼 잔존 가격은 제로가 되고 재조달 원가는 14억이고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우리가 2,800만 원이 나오겠죠. 자, 매년의 감가액은 2,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물리적 감가는 2,800만 원. 물리적 감가는 자, 이 매년 2,800만 원이 발생하는데, 이 경과년수가 2년이니까 이 값이 바로 5,600만 원이 되겠죠. 자, 5,600만 원은 이게 물리적 감가입니다. 자, 여기다가 관찰감가법 나와 있죠. 이 건물은 출입구가 협소해서 확장 공사비는 약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우리가
관찰되고 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 2천만 원이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거죠. 정액법과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건데 이걸 더해주면은 우리가 감가 누계액은 얼마죠?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감가 우리가 누계액은 7,600만 원이죠. 따라서 우리가 적산 가액은 자, 적산 가액은 얼마? 우리가 재조달 원가 14억이죠. 재조달 원가 14억에서 감가 누계액 7,600만 원을 공제해 줬더니 13억 2,4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13억 2,4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 3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할 경우에 아래 자료에 의하면은 건축물의 잔존 내용윤수는 얼마냐? 자, 건축물의 상각률이 2%거든요. 그래서 2%인데 우리 전체 100%에서 우리가 건축물의 상각률이 2%입니다. 그럼 전체 100%에서 매년 2%씩 상각되니까 자, 매년 2%씩 상각되니까 몇 년이 되겠죠? 50년이 되겠죠. 50년.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 내용연수는 우리가 50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50년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요. 50년인데 문제는 이 건축물이 20년 경과됐죠. 여러분 20년 우리가 경과된다. 요거는 실제 경과년수고 예? 우리가 건축물의 유효 경과년수. 여러분 실제 경과년수 갖고 하면 안 되죠. 실제 경과년수고 이 경과년수가 조정된 이 경과년수가 조정된 경과년수가 유효 경과년수죠. 그러면 여러분이 관리를 잘못해서 20년이 지났지만 실제 30년 지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유효 경과년수죠. 경과년수가 조정된 경과년수인데 이 시점에서 이까지가 바로 건축물의 잔존 내용연수입니다. 몇 년? 20년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27, 포인트 27, 적산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적산법은 우리가 적산 임대료를 구하는 건데 이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의 이 기대 이율을 곱해서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를 우리가 더하여 우리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기초가액이 얼마가 나와 있죠? 문제에서 기초가액이 1억 원이 나와 있죠. 자, 기대이율은 7%니까 1억 원에 7%니까 700 우리가 얼마? 만 원이 나와 있죠. 자, 이 700만 원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더해주는데 문제는 감가상각비 더해주죠. 필요 경비 속에 감가상각비 1,000만 원. 자, 그리고 재산세 여러분 400만 원. 대상 부동산에 직접 귀속되는 재산세 포함이 되죠. 공실 손실액 우리가 500만 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지관리비 500만 원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상 운전자금 이자 상당의 200만 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 2,400, 2,600만 원이네요. 이거 다 됐더니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600만 원과 700만 원을 더해줬더니 3,300만 원이 우리는 적산 임대료가 되겠네요. 따라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 작년에도 개념 출제했는데 잘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8은 이 비교 방식에서의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이 비준 가액이죠. 이 비준 가액인데 이 비준 가액은 이 대상 물건과 우리가 각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이 사례와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례 가액이 이제 나오겠고 여기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이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죠. 자, 만약 면적이 다르면 면적까지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또 이 수식 상당히 중요한 수식이죠. 또 반드시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이 지역 요인 비교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자,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A 지역. 자,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A 지역은 C 지역보다 몇 프로? 우리는 10%, 우리가 10% 열세이죠. 열세라는 것은 마이너스죠. 열세 이 고에 동그라미 칠까요? 고라는 것은 바로 뭐를 한 건다? 곱하기란 얘기죠. 곱하기, 고, and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B 지역은 우리가 C 지역보다 몇 프로? 우리는 5% 우세하다. 우세하면은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거 약분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얼마죠? 우리가 A분의 B, 요것은 결국 얼마? 우리가 90분의 105가 되겠죠. 지역 요인 비교치 90분의 10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지역 요인 비교치에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A 지역은 C 지역보다 10% 열세이고, 그리고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B 지역은 C 지역보다 5% 우리가 우세하다. 자, 이럴 경우에, 이거 계산을 잘못했네. 설명을 좀 잘못했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분모가 사례로 가야 되는데, 자, 우선은 분모가, 사례가 분모로 가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B 지역, 그러니까 사례 물건이 분모로 가는데, 이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이 B 지역은 우리가 C 지역보다, 우리가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B 지역은 C 지역보다 5% 우세하죠. 자,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C 지역보다 5% 우세하다. 자, 5% 우세하니까 플러스 분모가 사례로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우리가 A 지역. 자, 대상 부동산은 분자로 가야겠죠.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우리가 A 지역은 C 지역보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10% 열세 있죠.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분모는 항상 사례가 와야 돼요. 사례가 오고 분자는 대상 부동산이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105분의 90이 되겠죠. 105분의 90. 3번이 정답이네. 105분의 90이 우리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를 해 두셔야 될 게,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약간 했습니다. 자, 사례 부동산은 분모, 대상 부동산은 분자로 가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사례 부동산 가격. 자, 비준 가액을 구하는 건데, 이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고, 자,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에서 수집한다. 여러분, 인근 지역에서 수집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 시점부터 우리가 기준 시점까지의 부동산 거래 시점이 100으로 보면은 이 기준 시점까지 부동산 가격이 약 몇 프로? 10% 상승하면 플러스, 하락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상승했으니까 플러스고, 자,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사례 부동산의 개별, 하겠으면 분모는 사례입니다.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이 대상 부동산보다 어떻게 돼? 대상 부동산은 분자, 대상 부동산보다 약 10% 뭐다? 우세하다. 우세할 때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약분이 요게 되니까 얼마? 그래로 100만 원이 되겠네요. 100만 원. 그래서 제곱미터당 비중 가격은 얼마냐? 바로 100만 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 보면은 어떤 토지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자, 여러분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하면은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유사 지역에서 추출한 유사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다? 우리가 대상 토지에 우리가 가액을 구하는데 유사 표준지 공시지가가 10,000원이 되겠죠. 10,000원. 자, 제곱미터당 10,000원이 이제 나와 있고, 자, 거기서 우선은 사정 보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하면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시점 수정으로 가는데, 자, 인근 지역, 여러분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그럼 1월 1일 이후 기준 시점까지 6개월이 경과됐는데 이 인근 지역의 지가 변동률은 1, 4분기 처음 3개월 동안 얼마? 10%죠. 100에서 10%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가 10% 상승했으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자, 여기다가 또 그 다음 2, 4분기에도 10% 인상이 됐죠. 또 100분에 또 얼마? 또 10% 또 인상이 됐으니까 100 플러스 또 얼마? 또 10이 되겠죠. 100 플러스. 이렇게 또 우리가 또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시점 수정입니다. 요걸 잘 구해야 되겠죠. 요게 포인트죠. 시점 수정. 자, 구하고, 그리고 이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지역의 특성이 5% 우리가 열세다. 유사 지역은 사례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인근 지역에 비해서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에 비해서 몇 프로? 우리가 5% 열세에 있죠. 5% 열세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그리고 우리가 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 비교치가 다음 같죠. 자, 평정법인데 상승식을 활용하는데 표준지는 사례 토지 다 100이죠. 사례는 100인데 대상 토지가 얼마? 100분의 110이죠. 우선은 가로 조건. 100인, 이제 대상 토지가 100인 건 할 필요가 없고, 행정 조건에 또 얼마죠? 사례 표준지 100일 때 95죠. 자, 이걸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95분의 100, 요거 두 개는 없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관련해서 분모 100, 100, 요거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100분의 110,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이 10,000원 제곱미터죠. 곱하기 1.1 곱하기 1.1 또 곱하기 1.1 얼마죠? 1.331을 곱해주면은 13,310원이 나오겠네요. 13,310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시지가 기준법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할 때는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인근 지역의 수집. 자, 인근 지역에 수집된다는 것은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동일 면적이니까 면적 비교할 필요가 없죠. 자, 거래 사례 가격이 또 얼마가 나오죠?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사례 가격이 우리가 8천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 사례는 매도인의 정보 부족으로 20% 싸게 거래됐다. 자, 여러분 저가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죠. 고가일 때는 플러스고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간의 부동산 가격 변동은 없다. 가격 변동이 없으면은 이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죠. 대상 부동산의 우리가 개별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사례 부동산보다 몇 프로? 20% 열세하다. 이러면 사례 부동산보다 20% 열세하다.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10%가 아니라 20%죠. 20% 싸게 거래가 됐죠. 10%가 아니라 20% 싸게 거래됐습니다. 그럼 요거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나오죠? 그냥 8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네요. 자, 8천만 원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례 부동산은 20% 싸게,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 고가일 때는 플러스 주의해 두셔야 되겠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감정평가 계산 시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기억해 보시면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다른 말로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정보정의 관로에 요거 들어가죠. 시점 수정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우리가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수익 환원법에 있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익 환원법에 있어서 항상 이 수익 가액을 구하는 거죠. 수익 가액을 구할 때는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우리가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인데, 자, 요걸 구하는 문제를 또 많이 출제를 하죠. 자, 그럼 1번 문제 보면은 빌딩 가치를 추정하는데, 자, 월 임대료가 1억 원입니다. 자, 여러분이 월 임대료인데 순수익 계산할 때는 연간 계산이죠. 그래서 12개월을 곱해 주니까 12억 원이 우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공실 및 불량 부채는 우리가 이 12억 원 가능조소득의 몇 프로? 5%가 되겠죠. 그럼 5%니까 6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6천만 원이고, 그리고 주차장 운영 수입은 월 또 1천만 원이 나오겠죠. 자, 기타 소득이죠. 자, 기타 소득이 월인데 또 연간 계산이니까 12개월을 곱해주니까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걸 해주면 유효 총소득은 12억, 우리가 6천만 원이 유효 총소득인데, 여기서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자, 유효 총소득 12억 6천만 원의 몇 프로죠? 40%죠. 40% 했더니 40%를 했더니 5억. 우리가 400만 원이 우리가 나오는 거죠. 자, 5억 400만 원이 나오는데, 자, 그럼 5억 400만 원을 빼주면은 우리가 순영업소득, 이게 중요하죠. 이 순영업소득은 우리가 7억 5,600만 원이 나오겠죠. 7억 5천, 우리가 600만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7억 5,600만 원이 순수익이죠. 그래서 가격은 우리가 7억 5,600만 원인데, 이 600만 원을 환원 이율 몇 프로? 20%죠. 0.25 나눠주면은 37억 8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37억 8천만 원이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조건에 의해서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죠. 자, 우선은 순수익은 유효 총소득 얼마? 3,800만 원. 유효 총소득 3,800만 원에서 영업경비 800만 원을 빼주니까 순영업소득은 3천만 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3천만 원이 순영업소득이고, 자, 이 환원 이율을 구하는데, 이 환원 이율은 지금 토지 건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죠. 자, 토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의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의해서 환원 이율을 구할 때는 토지와 건물 부분을 분리하겠죠. 그래서 이 토지 환원 이율과 이 건물 부분 분리해서 건물의 환원 이율이죠. 여기다가 이 가중치를 곱하는데, 이 토지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또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데, 지금 토지 환원 이율은 5%가 되겠고 건물의 환원 이율은 10%가 되겠죠. 자, 이때 토지 가격 구성비는 전체 100%에서 토지가 얼마? 가액이 40%를 차지하고, 또 전체 100%에서 건물 가액은 60%를 차지하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죠? 자, 54, 200%, 100%, 200%를 100% 나눠주니까 얼마? 2%가 되겠죠. 우리가 관련해서 2%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 우리가 600이니까 여기 6%가 되니까 몇 프로? 8%가 구하고자 하는 환원 이율입니다. 그럼 8%, 우리가 0.08이죠. 0.08. 그럼 3천만 원을
우리가 곱해주면은 30억을 우리가 8로 나눠주게 되면은 3억 7,500만 원이 되겠죠. 3억 7,5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3억 7,50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환원 이율 결정과 관련해서 자, 이 환원 이율, 부동산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우리가 환원 이율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이 바로 환원 이율입니다. 자, 지금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액이 나왔죠. 그럼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액 2억 원이 이제 되는데 이때 순수익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연간 가능 총소득이 1,950만 원이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공실에 따르는 손실이 50만 원이 나와 있고 그리고 기타 소득이 1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합쳤더니 얼마? 2천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고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얼마? 40%니까 0. 우리가 4를 곱해주면 얼마 나오죠? 800만 원이죠. 2천만 원에서 800만 원 빼주니까 순영업소득은 1,200만 원이 나오겠네. 그럼 1,2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나오죠? 6%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1번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면은 자, 여러분 2번 문제는 요거죠. 물리적 투자계라법 토지 환원 이율. 자, 이 환원 이율을 구하는데 토지 환원 이율은 몇 프로? 10%. 자, 그리고 건물 환원 이율은 15%가 주어졌죠. 자, 이때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비는 우리가 100%에서 토지는 얼마? 60%를 차지하고 또 100%에서 건물은 얼마? 40%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하니까 요건 6%고 자, 요것도 약분을 이제 100분의 600이니까 요것도 6%가 되겠죠. 그럼 더해주니까 몇 프로? 12%가 구하고자 하는 답. 2번은 물리적 투자 결합법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죠. 자, 12%,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투자자 갑은 대상 부동산에 10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 저당 대출 6억 원으로 하고 있다. 이자율은 연 10%, 기간 20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분 배당률이 10%라면은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 의한 환원 이율은 얼마냐? 자,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나눠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환원율, 이 자기 자본 환원율인데 이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이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저당 환원율은 타인 자본 환원 이율이겠죠. 자, 여기다가 뭐를 해준다? 뭐를 곱해줘요? 우리가 이 가중치,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지분 비율과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저당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때 지분 환원율로서 우리는 지분 배당률을 적용을 하고 이 저당 환원율로서 우리는 저당 상수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지분 환원율은 얼마죠? 지분 배당률 10%네요. 10% 곱하기 지분 비율. 자,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자기 자본은 저당 6억이니까 4억이 차지하겠죠. 그리고 저당 환원율은 저당 상수인데 자, 이자율 연 10%, 기간 20년의 저당 상수는 0.11로 주어졌죠. 0.11 곱하기 저당 비율 10억에서 얼마? 6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얼마? 10%. 0.11은 11%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4%가 되겠죠. 4%. 4%에다가 얼마? 요거는 66을 10으로 나눠주니까 6.6%. 그래서 정답은 10.6%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죠. 자, 우선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데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또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는데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채 감당법에 의한 우리가 환원 이율을 구하라. 부채 감당법은 저당 투자자의 입장에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계산이 간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환원율을 구하는데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또 저당 상수를 곱해서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측정하는데 지금 문제는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이고 또 부채 서비스액이 2천만 원이니까 결국 이건 1이 되겠죠. 1 곱하기 대부 비율은 자, 부채 비율이 우리가 지금 100%가 주어졌죠. 자, 문제에서 부채 비율이 100%입니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지분이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100% 1인데 1이니까 결국은 100%는 1입니다.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4억이다. 요 같은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가치가 4억이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본도 얼마? 2억이고 타인 자본도 2억이 되겠지. 부동산 가치가 4억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여기다가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 4억에서 타인 자본 2억이 차지하는 비율 50%죠. 자, 4억, 요 50%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4억에 2억에서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50%가 나온 겁니다. 곱하기 저당상수, 문제에서 저당상수가 얼마? 0.1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1이니까 관계없고 50% 0.1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5%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율을 구할 경우에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환원이율은 가격에 대한 순수익,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이고 자, 환원이율은 부채 감당 비율, 대부 비율, 뭐를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정도 여러분이 확인해 두시면은 어떤 유형의 문제든지 다 풀 수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감정평가 이론의 이런 유형의 문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문제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계산문제 8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출제되는 부분 어떤 유형이 출제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